이 그림의 표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배웠던 마이클 포터라는 그렇죠? 그 그룹 내지는 굉장히 유명한 경영학자이신데 그분이 쓰신 이제 Comparative Strategy라는 그 책에서 그 마이클 포터의 General Strategies, 즉 본원적인 경쟁 전략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표를 보시면 위쪽에 어드밴테이지는 경쟁 우위이고요. 과연 경쟁 우위가 아래쪽에 로우 코스트 원가, 즉 낮은 원가 또는 비용의 절감, 원가 경쟁인지 프로덕트 유키니스라 해서 차별화, 그러니까 그들만의 그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적인 정책인지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서 어드밴티지, 즉 우위가 있는지 원가냐 차별화냐, 원가냐 차별화냐, 원가인지 또는 제품의 차별화인지 그 어느 부분에 우위가 있는지에 대해서 위쪽에서 나눴고요. 왼쪽에 보시면 브로드는 뭐 넓은 거고 내려온 좁은 것이니까 이게 좀 넓은 시장에서는 그래서 원가 전략, 차별화 전략이 될 수 있고 아래쪽에서는 내려오니까 시장이 좀 작습니다. 시장이 작거나 좁을 때는 좀 우리가 보통 이 둘 다 나오는 단어가 바로 포커스죠. 포커스. 포커스란 것은 집중화 전략입니다. 집중화 전략 중에서 낮은 원가, 그러니까 원가가 낮은 경쟁력 있는 가격 경쟁력 있는 집중화, 그 다음에 차별화가 있는 집중.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세 개의 전략이 나오겠죠. 하나가 원가 전략, 하나가 차별화 전략, 또 하나가 집중화 전략. 그 부분에서 과연 시장의 규모,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원가 경쟁이라든지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든지를 비교해서 네 칸을 가지고 이제 마이클 포터라는 경영학자가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과연 그 기업은 원가 우위에 있는지 또는 차별화 우위에 있는지 또는 집중화 우위에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본원적 경쟁 전략에서 첫 번째로 원가 우위 전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원가 우위 전략은 영어로 거기 보시면 cost leadership, 즉 가격을 가지고 시장을 지배하겠다는 뜻인데요.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그렇죠? 품질은 동일해야 됩니다.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경쟁사보다, 그렇죠? low cost, 낮은 비용으로 생산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한다. 그럼 이렇게 낮은 가격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은 대규모 투자죠. 우리가 보통 매스 프로덕트,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규모의 경제도 나오겠죠. 그렇죠? 규모의 경제를 딱 네번째 나와 있네요. 규모의 경제를 실현을 함으로써 생산 설비를 대량화, 그렇죠? 크게 만들어서 많이 만들면 그만큼 원가가 절감된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페네트레이션 프라이싱 스트레치라는 것은 뭐 저가격 전략을 썼는데 이 단어 페네트레이션 이 뜻은 침투란 뜻입니다. 침투가 어떤 뜻이냐면 기존에 경쟁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내가 새롭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죠? 같은 품질이라면 사람들은 쓰던 평소에 사용하던 재화를 사용하려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이유는 내가 여태까지 이 물건 잘 사서 구매해서 사용하고 왔는데 다른 기업의 제화가 나왔는데 딱 보니까 디자인도 비슷하고 성능도 비슷한 것 같고 가격도 비슷하다면 이왕 쓰던 거 쓰죠. 단 하나입니다. 왜? 위험을 부담하기 싫은 거죠. 우리가 보통 샀는데 잘못 샀을 수도 있고, 그냥 옛날 거 쓸 걸, 뭐 이런 생각,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같은 가격이면 그러니까 비슷한 재화라면 이전에 쓰던 물건들을 계속 쓰려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심리를 깨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렇게 접근해야겠죠. 고객님, 같은 가격입니다. 이렇다면 접근이 안 되겠죠. 고객님, 이게요, 가격이 좀 싸요. 또는 원래 그 경쟁 기업의 그 제품보다 월등히 싸게 또는 품질은 같지만 가격 경쟁력이 좋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시장에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저가격 전략 또는 침투 전략이라고 하고 이러게 하기 위해서는 원가 우위를 확보해야겠죠. 그래서 결국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경험고 부선 많이 만들어보고 먼저 만들어보고 오래 만들어보면 그만큼 다른 경쟁 기업에 비해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게 바로 경험 효과죠. 학습 효과라는 단어와 거의
일맥상통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확보한 시장이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이제 보세요. 대량의 원자재를 구매하는 구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선순환인데 우리 물건을 많이 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많이 샀다는 얘기는 우리 고객들이 우리의 재화를 많이 사주시게 되면 만들 때도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예전에 밀가루를 한 포 시키는 것을 두 포, 세 포, 네 포 또는 기름을 또는 오일을 또는 채소를 각종 원자재, 부자재를 주문할 때 기존에 하나 시키는 게 아니라 10개, 20개 시키게 되면 그만큼 이 구매할 때 이 구매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 파워가 세집니다. 구매력이.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하게 되냐면 선생님 우리 작년에는 그렇죠? 밀가루를 한 포씩 시켰는데 좀 20포씩 시키면 뭔가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 뭐 다른 곳에 한번 구매 한번 해볼 이렇게 하게 되면서 그 원자재를 납품하시는 사장님께서 아 사장님 왜 이러십니까? 당연히 생각해 드려야죠. 원가가 그러니까 단가가 그만큼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단가가 내려가게 되면 또 고객들에게 더 기쁜 마음으로 더 많이 드릴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손님들이 또 본인들 친구들 지인들 모시고 오고 그럼 또 시장이 커지면서 또 원가가 내려가고 하면서 대량의 원자재 구매를 통해서 원가를 또 절감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게 순환 구조죠. 처음에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합니다. 비행기가 뜨는 게 어렵지 뜨기만 하면 그렇죠 날아가죠. 뜨기까지가 어려운 거지 뜨기만 하면 그죠 다 바퀴가 땅 위에서 딱 뜨는 순간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그런 뜨는 그 엄청난 힘이 기업에게 필요하지만 만일 뜨기만 하면 이제 웬만하면 시장을 뺏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원가 절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앞에서 배웠다시피 기업이 해외에 처음 나가게 되면 그렇죠. 무조건 외국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쟁력, 그러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적자 나올 수 있다. 그 적자를 빠른 시간 안에 해소하고 원가 경쟁력을 통해서 BEP,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우리가 보통 이제 빨간색이 검은색으로 바뀌는, 즉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그 순간을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이후에 지속적으로 원가 절감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가장 먼저 시장 침투 전략으로서 바로 원가 우위 전략을 그렇죠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사례로서 우리가 보통 이제 LCC라서 저가항공이라고 있죠. 우리나라 항공사는 크게 이제 대형 항공사가 이제 두 곳이 있었는데요. 하나가 대한항공, 또 하나가 아시아나. 여러분들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고 아시아나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음이나 네이버, 유튜브 한번 이 검색 한번 해보시면 다양한 검색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대한항공도 좀 요새 좀 그렇죠. 뭐 누나와 동생의 뭐 회장과 이제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뭐 분쟁. 그다음에 아시아나는 원래는 회사 이름이 금호 아시아나였었죠. 그러니까 금호 그룹의 아시아나가 핵심적인 회사였는데 한 몇 달 됐을 겁니다. 한 네다섯 달, 한 4-5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아시아나가 결국 이제 주인이 바뀌게 되었죠. 아직 바뀐 건 아닙니다. 바뀌게 됐는데 그 부분도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이유인즉슨 금호 아시아나의 아시아나를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 대우증권의 컨소시엄이 샀습니다. 한 2조 5천억 정도 주고 그죠? 사기로 이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2조 5천이니까 한 2,500억 넣었겠죠. 10%니까 넣고 딱 됐는데, 시장이란 게 이렇게 위험합니다. 4개월 전에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 대우증권이 살 때만 하더라도, 대박 났다. 이제 항공업계에서 현대산업개발은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얻겠구나. 그때 현대산업개발 이 컨소시엄과 경쟁했던 회사는 애경그룹이었습니다. 애경그룹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LCC 항공 회사가 하나 있죠. 바로 제주항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LCC 있고 기존 메이저 대형 항공사 사게 되면 시너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애경그룹에서 이제 구매하려고 그렇죠? 인수전에 뛰어들었지만 결론적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현대산업개발이 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그런 쾌거를 얻었는데 4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애경은 굉장히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을 겁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항공업계가 아주 지금 엄청난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행을 안 가잖아요. 국가와 국가 사이 이동이 없잖아요. 오지 말라잖아요. 과거 같으면 우리 무슨 축제합니다. 어떤 맥주 축제해요. 벚꽃 축제해요. 제발 와주세요. 엄청난 광고와 그렇죠. 파견단 와서 막 초청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오지 마. 오지 마세요. 그렇죠? 하물며 국내에서도 우리 지방에 여러분들 꽃피는데 무슨 뭐 산수유 축제, 뭐 진해 군항제도 그렇죠? 최초로 지금 안 하기로 했죠. 이렇게 오지 말라고 하는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은 첫 번째가 여행업. 거기에 더불어 여행에 수반되는 수단, 바로 항공업계가 엄청난 손실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대산업개발은 지금 아마 약간의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2,500억 그냥 포기? 야, 한마디로 이제 왜냐면 지금 현재 주가 총액이 한 7,50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배를 더 주고 사야 되는 이런 어떻게 경영적 측면에서 보면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항공업계이고요. 여러분들 이 최근에 나오는 얘기 보게 되면 특히 이제 LCC 같은 경우는 거의 멈췄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에어 서울, 에어 부산 그리고 최근 뉴스에는 그 이스타항공에서 이제 부기장들, 그 비기장들 전기 다 이제 뭐 4월 30일부로 뭐 해고한다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겠는데 그래도 이겨내야겠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그렇죠. 손해를 보면서 아니면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가항공은 우리가 보통 서비스가 많이 주는 게 아니죠. 밥을 안 주고 대신 빵 갖고 오세요. 일본까지 밥 안 주는 대신에 싸게 보내드릴게요. 콜라하고 커피만 드립니다. 굳이 막 밥 주고 도시락 준다고 막 승무원들 많이 태우지 않고 그냥 음료수 정도 서빙하는 걸로 해서 대신 그만큼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저가항공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경쟁력이 있었고, 자 이마트, 롯데마트, 월마트 그렇죠? 자 가장 대표적인 대형 할인점이죠. 경쟁력이 무엇입니까? 설명 없습니다. 그냥 그죠? 대량으로 쌓아놓고 대량 구매, 그죠? 가격이 원가로 승부하는 곳이죠.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마트, 롯데마트 뭐 다른 이제 그죠? 이렇게 시작하는 할인점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이한 케이스였는데 과거 역사를 좀 보자면 뭐 유통얘기지만 보자면 이게 좀 원래는 삼성과도 좀 관련이 좀 있었고 원래 회사 이름이 삼성 테스코 홈플러스였었죠. 삼성 테스코 홈플러스 회사 이름이 쭉 하게 되면 그런데 우리 너무 기니까 홈플러스만 그래서 삼성이 있었고 테스코는 바로 영국의 제1의 할인점이죠. 그러면 미국에 1등 하게 되면 월마트, 그렇죠? 영국 하게 되면 테스코, 그 다음에 프랑스는 우리나라에서 또 나갔던 회사 하나 있죠. 바로 그렇죠. 까르푸. 이렇게 월마트나 롯데마트나 이마트 이런 회사들은 원가 우위죠. 싸게 준다. 대신 그렇죠. 다 집어가세요. 진열은 뭐 그렇게 예쁘게 하지 않겠습니다. 진열 예쁘게 하려면 백화점에 가야죠. 서비스 크게 받으려면 대신 반대급부로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겠죠. 그래서 원가 경쟁력, 원가 우위 전략을 펴는 저가항공과 이마트 이런 대형 할인마트가 바로 원가 우위 전략을 펴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차별화 전략입니다. 차별화 전략은 단어 그대로 다른 기업과 다른 재화, 대신 다른 재화를 주고 서비스도 좋고 펑션, 기능도 좋지만 대신 그만큼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겠죠. 그래서 경쟁사들이 모방하기 힘든 제품을 만들어 경쟁사보다 비싼 가격, 그렇죠? 높은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기업의 수익을 극대화하겠다. 이게 바로 차별화 전략이죠.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차별화 기업은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 그렇죠? 아마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겠지만 저는 애플 제품을 그렇게 많이 선호하거나 써본 적은 없지만 제가 봤을 때 애플은 가장 대표적인 차별화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이폰,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각종 그러니까 기본적인 베이스는 깔아주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아이템들은 개별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그런데 굉장히 프로그램은 좋은데 부담하고 쓰는 사람들이 이런 습관이 든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뭐야 휴대폰만 주고 내가 다 사서 써야 돼? 하는 그런 거부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 제품을 처음 써보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애플 제품이 당연하다고 이제 생각하시는데 그런 부분 그런 제품을 안 써보신 분들은 또 이건 너무 과도하게 비용을 뭐 수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차별화 전략 저희 물건을 쓰고 싶은 사람만 쓰세요. 우리 뭐 많은 사람 원하지 않지만 대신 좋잖아요. 그렇죠? 기능도 좋고 그렇죠? 일명 이제 뭐 폼도 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추구하는 것이 차별화 전략이고 벤츠의 S클래스 그렇죠? 자, 성공하는 그러니까 소셜 포지션, 상공의 지위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벤츠를 타세요. 그렇죠? 그런데 클래스인데 S 클래스를 타세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사업 비용이 이제 증대도 초래하고 높은 매출액도 기대할 수 있고 그렇죠? 뭐 세부 시장이라고 하죠. 다양하게 우리의 제품을 쓰는 사람들은 크게 넓게 잡지 않고 좁게 그렇죠? 딱 잡아서 우리 제품을 쓸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이런 세분화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 마케팅 믹스가 딱 그 사람들을 타겟에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 믹스가 복잡해지고 오히려 비용이 과대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소비자 인식과 이미지가 강화돼서 한번 그 재화를 사용한 고객들은 지속적으로 그 재화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례로 애플, 그죠? 아이폰, 아이패드, 뭐 맥, 뭐 프로 이런 뭐 노트북이라든지 벤츠 S 클래스 그 제가 이제 본 광고 중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런 자동차 그 마크가 있습니다. 무슨 삼지창 비슷한데 마세라티라고 하죠. 마세라티. 마세라티가 이 광고를 할 때 뭐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는데 막 아마 그 의미를 이해는 못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뭐 무시하는 건 아니고 이런 광고를 하죠. 자, 클래스를 그러니까 마세라티가 이제 타시는데 어떤 분이 타셨으면 좋겠냐면 클래스를 넘어 시리즈를 넘어 딱 듣는 순간, 클래스면 어디죠? 그죠? 벤츠 클래스죠. 벤츠의 클래스를 넘어서 시리즈는, 그렇죠. 이 회사죠. 그리고 예전에 뭐 B&B 했던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는 B&B 하게 되면 다 못 알아듣죠. BMW죠. BMW의 시리즈, 벤츠의 클래스. 자, 다 타보셨죠? 자, 새로운 거 한번 타보세요. 바로, 그렇죠. 마세라티. 마세라티라는 이 자동차의 뭐 성능 다 아시잖아요. 한번 타보세요. 네, 클래스 지겹잖아요. BMW 시리즈 지겹고. 그러니까 마세라티. 마세라티 광고가, 그렇죠. PPL로 나왔던 그런 드라마가 바로 도깨비죠. 도깨비에서 공유가 타고 다녔던 그 차가 바로 마세라티였었죠. 그죠? 이 삼지창 마크. 뭐 응당 재벌이라 하면 유덕화 타고 다녔던 스포츠카 다 그렇죠. 마세라티에서 PPL 광고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하더라도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자세히 들어보시면 저게 뭐야? 근데 의미를 들으려고 노력을 하시면 들리고요. 아무 생각 없이 들으시면 또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고, 제가 이거 차를 살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광고를 되게 재밌겠다. 클래스를 넘어, 시리즈를 넘어. 그러면 이제 BMW와 벤츠를 한 거구나. 이 정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서 이제 여가 시간에 광고를 보시거나 뭐 유튜브에서 뭐 보실 때 광고 같은 게 나오면 좀 유심히 보세요. 과연 어떤 컨셉으로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 분명히 다 의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캐치해서 들으면 되게 재미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우리가 그 기업의 이제 국제화 이제 처음 설명할 때 그 슈퍼볼 광고 말씀을 드렸었죠. 미국에서 하는 슈퍼볼에 들어가는 광고가 가장 비싸다. 초당 지금 2억이 넘죠. 초당 2억이 넘는다는 얘기는 15초짜리 광고 하나가 60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그 기업들이 슈퍼볼 광고에 광고를 내고자 하지만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죠. 왜? 그렇게 수많은 기업들이 광고를 내겠다고 하는데 다 받아줄 수는 없죠. 광고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메이저 광고주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회사들이 삼성,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애플,
뭐 MS, 그다음에 뭐 맥주 회사들, 뭐 도리토스 과자 회사들 이 정도만 들어가지 진짜 처음 들어본 기업들은 전혀 못 들어옵니다. 그 안에서 1년 내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광고하는 회사들 중에 정말 광고 잘 만들죠. 그 광고 잘 만드는 회사들 중에서 1등 하게 되면 거의 뭐 현대자동차, 그렇죠? 또는 뭐 기아자동차, 삼성, 또 삼성도 애플과 비교 광고 많이 합니다. 하면서 이번 올해는 어떤 비교 광고를 할까 뭐 기대도 해보면서, 그리고 뭐 맥주 회사들라든지 또는 그 도리토스 광고 같은 경우는 약간 야하게 좀 섹슈얼하게 성적인 측면을 좀 이렇게 건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심의를 통과하면서 사람들의 상상을 유발하면서 소비가 진작되도록 하는 그런 광고, 이런 컨셉이 굉장히 재미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그죠? 시간이 나시면 유튜브에 치시면 됩니다. 슈퍼볼 광고하게 되면 매해 작년, 재작년, 5년 전, 6년 전 쫙 나오고 최근 것들 보시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광고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밌기도 하고 의미 있기도 하고, 그 아마 재작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작년인가 재작년 그 현대자동차 광고를 실시간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실시간. 광고란 걸 어떻게 실시간으로 했을까? 진짜 굉장히 아이디어가 참신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슈퍼볼을 하는데 폴란드에 주둔한 나토에 주둔한 미국 이 막사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막사는 아니에요. 체육관이죠. 실내 체육관처럼 이제 임시로 이제 지어놓은 곳인데 거기에 이제 미군들이 쫙 모여서 미 슈퍼볼 보면서 막 박수 치고 막 불고 막 하는데 갑자기 이제 누구를 불러냅니다. 무슨 상사, 하사, 뭐 병장 따라와. 그러면 가보면 이렇게 조그만 텐트처럼 된 막사 안에 이제 그 어두컴컴한데 거기 들어가라고. 또 군인이니까 명령하니까 쓱 들어가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 불이 팡 켜지면서 커다란 화면에 슈퍼볼, 미국에서 이제 열리는 슈퍼볼 그 화면이 싹 나오면서 자기의 가족들이 그 화면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멀리 있지만,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만은 함께 슈퍼볼을 즐길 수 있는, 진짜 실시간으로 광고를 찍어서 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 광고가 바로 현대자동차가 했던 광고입니다.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좀 유익 있게, 그쵸? 좀 찾아보실 수 있다면 좀 보셨으면 합니다. 예, 우리 꼭 한번 찾아봅시다. 네, 세 번째 전략은 집중화 전략입니다. 포커스라는 표현을 썼죠. 집중화. 그렇죠? 집중화.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이 많이 선택하는 마케팅 전략을 얘기했는데, 너무 많은 곳에 투자하기에는 자신의 가용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딱 집중하는 것이죠. 나는 이 부분, 나는 이 산업. 그렇죠? 그래서 하나 또는 하위의 세부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장, 다양한 아이템을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있는 딱 한 분야만 집중해서 투자하겠다. 그런데 자, 문제는 또 있습니다. 세무 시장이 이제 악화될 때 고객의 니즈가 바뀌네. 사람은 광고 중에 사랑은 움직이는 것처럼 고객이 우리의 재화를 사랑해주고 많이 소비해 주셨는데 갑자기 고객들의 마인드 또는 고객의 니즈, 욕구 이런 상황들이 바뀌게 되면 그 기업들, 투자한 기업은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만 집중적으로 포커스에 맞춰서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 산업, 그 아이템이 실패하게 되면 그 기업은 존재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지겠죠. 또 하나, 내가 거기에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보다 자본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또는 이런 노하우들이 월등히 큰 대기업이 쓱 진출해 버리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대기업이 진출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돈이 된다 싶으면 대기업들은 살아있습니다. 돈이 될 것 같네? 그럼 무조건 들어오죠. 그럼 중소기업들이 다 그냥, 그쵸?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산업들을 몇 가지 이제 꼽아봤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싸우는 게, 이게 또 중소기업이 아니지, 중소기업이 할 만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중소기업은 지속적으로 이거 중소기업이 하는 게 맞습니다. 중견기업이 하는 게 맞으니까 대기업은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서로 간에 뭐 싸우고 또 경쟁하고
한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게 바로 집중화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틈새 시장이죠. 그렇죠? 니치 마켓, 틈새 시장을 남들이 안 하는 조금 작지만 나만 딱 들어가서 내 경쟁력 가지고 딱 그 부분만 딱 하는 게 바로 포커스 집중화 전략이고, 한정된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물론 다 한정된 자원이지만 규모가 다르죠. 중소기업과 대기업. 대기업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도 한정돼 있어요. 그죠? 50조밖에 없어요. 60조밖에 없어요. 하지만 중소기업은 그게 아니죠. 저희는 이번 아이템, 이번 시장 실패하면 저는 다시 재기 못합니다. 꼭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대기업이 못 들어오는 부분, 그러니까 안 들어오려고 하는 부분, 또는 잘 모르는 부분에 그런 니치 마켓 또는 틈새 시장을 딱 파고들어서 바로 집중적으로 개발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집중화 전략이고, 사례로는 아마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아마 이제 또 이제 어디 찾아보면 나와요. 그렇죠?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를 딱 치시면, 그죠? 뭐 유호성, 그러니까 4명의 이상한 애들이 가서 이제 주유소를 점령해서 막 하는데, 그런 이제 좀 지금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영화인데 그 당시에도 대박이 났었거든요. 근데 유호성이 이제 굉장히 이제 무식한 아이로 나오는데,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딱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패싸움을 막 할 때 맞아가면서도 한 사람만 막, 그러니까 이제 그 상대방이 이런 얘기를 하죠. 너는 왜 나만 쫓아오냐고, 왜 나만 때리냐고 그랬더니 딱 그러죠. 나는 한 놈만 팬다. 아주 유명한 그런 명대사였습니다. 나는 한 놈만 팬다. 딱 집중화 전략에 딱 맞죠. 나는 이 아이템만 한다. 나는 이 산업만 한다. 나는 한 놈만 팬다. 이게 바로 집중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이클 포터는 원가 우위, 차별화, 집중화를 이제 설명하였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얘를 조합을 시키는 거죠. 베스트 코스트 프로바이더, 즉 가성비라고 제가 이제 말을 붙였는데, 원가도 차별화도 모두 성공하고자 하는 새로운 유형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가성비 하는데, 가성비는 뜻 아시잖아요. 지불하는 가격, 즉 네 번째, 내가 지불하는 가격 대비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최고인 것.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 쓰죠. 값싸고 맛 좋은 거. 네, 보통 제 지인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값싸고 좋은 물건은 없다. 그럼 또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가격이 싸면 퀄리티, 품질이 떨어지는 거고, 높은 품질을 얻고자 한다면 많은 가격,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게 당연하지 않니? 아니, 진짜 가격은 저렴한 걸 원하면서 서비스 내지는 퀄리티를 높은 걸 찾는다면, 그거는 사기캣 이런 표현도 쓰긴 쓰는데, 그렇죠? 그럼 사기다. 내가 준 만큼 얻어야지. 하지만 그래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에이, 그래도 내가 그죠? 적은 가격을 부담하고 좀 높은 성능 내지는 내가 서비스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찾는 것들이 바로 가성비를 찾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가 우위도 성공하고 차별화 우위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유형. 그렇죠? 그래서 동일 가격이면 더 좋은 제품, 차별화된 제품이면 높은 가격 경쟁력. 이것이 바로 가성비라고 할 수 있고, 사례로는 여러분들 뭐 6시 내 고향, 그렇죠? 생생정보통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6시 한 3, 40분 되게 되면, 다음이나 네이버에 치게 되면 좀 항상 똑같은 생생정보통 오늘 나온 음식, 뭐 쭈꾸미 전골, 그렇죠? 뭐 불락, 오리, 또 뭐 오리 통백숙 막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전국의 맛집입니다. 차별화되어 있죠. 뭐 오리 뱃속에다가 그렇죠. 낙지도 넣고 뭐도 넣고 차별했는데 가격은 굉장히 저렴한데 맛은 끝내주는, 즉 가격 대비 그렇죠. 품질이 굉장히 좋은, 가성비가 훌륭한 이런 것들이 우리 이런 기업들 또는 중소기업들 또는 가게 상점, 이제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요즘에 이제 그 식당 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우신데, 그 분들이 추구하는 가성비가 짱인, 또는 소비자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 내가 지불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은 이런 부분들이 바로 베스트 코스트 프로바이더, 즉 가성비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이나 고객이나 또는 중소 상인들이나 아니면
식당을 운영하시는 운영주분들께서 추구하는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